자, 2022년 1회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소형 저장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설명은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저장 탱크를 기초에 고정하는 방식은 화재 등의 경우에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 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다. 2번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설비를 운전하는 중 플랜지부에서 가연성 가스가 누출하기 시작할 때 취해야 할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고압가스 설비에서 우리가 가연성 가스가 누출이 됐다면은 사용을 금지해야 되겠죠. 사용을 금지하고 누출된 전 후단의 밸브를 차단해서 가스를 차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가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줘야 된다. 파기 사용 금지, 가스 공급 즉시 중지, 밸브 차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상 점검 및 정기 점검. 자, 요거는 관계가 없죠. 요거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뭐 급한 상황에서 해야 될, 어떤 비상 상황에서 해야 될 상황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고압장치의 재료로 구리관의 성질과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4번. 전도 및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자, 구리관은 전도, 전기 절연성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4번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배관의 기밀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설명은 1번에 상용 압력 이상으로 하되 1MPa를 초과하는 경우 1MPa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압력 이상으로 한다. 자, 기밀 시험. 원칙적으로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이용해서 공기 또는 위험성이 없는 불활성 기체를 이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압력. 지금 여기서는 1MPa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용 압력 이상으로 하되 0.7을 초과할 경우, 0.7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7MPa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압력 기준의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도시가스용 압력 조정기에서 스프링은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가? 자,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몸통, 덮개, 밸브, 그 다음에 스프링,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압력 조정기 각 부에서. 자, 근데 스프링을 사용하는 우리가 재료는 강제가 되겠습니다. 강제. 2번에 강제. 강제와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의 경우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주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통, 덮개, 종류에 따라서는 헤드 또는 밸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종류에 따라서 몸통, 덮개, 그 다음에 오리피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이캐스팅은 몸통, 덮개, 밸브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에 사용하는 것은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가 되겠습니다. 자, 26번의 다음 지상형 탱크 중 내진 설계 적용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자, 내진 설계 적용 대상 시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법, 그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시설을 보게 되면 5톤 이상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5톤 이상의 탱크. 자, 요거는 뭐냐? 가연성 가스나 독성 가스의 경우는 5톤. 그죠? 만약에 비독성이나 비가연성의 경우는 10톤이 되겠습니다. 고법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법에 적용을 받는 10톤 이상의 아르곤 가스. 아르곤은 비가연성, 그죠? 비독성이죠. 그러니까 10톤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3톤이 아니고 5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렸다. 독법 같은 경우는 이제 3톤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법, 액화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서는 3톤 이상, 그래서 3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LPG 저장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 탱크 내용적에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자, 액화 석유가스는 온도 상승에 따라서 기화를 할 경우 액팽창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간 1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적 얼마 초과하지 않아야 되느냐? 90% 초과하면 안 된다. 그죠? 10% 이상은 안전공간으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과가스 용기의 안전 밸브 중 밸브 부근의 온도가 일정 온도를 넘으면 메탈, 퓨즈 메탈이 녹아 가스를 전부 방출시키는 방식은, 자, 과가스 용기의 안전 밸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프링식,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서, 스프링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의 힘을 초과하는 어떤 압력이 걸렸을 때 그 스프링을 밀고 올라가서 방출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열판식. 파열판식은 깨지는 겁니다. 압력에 의해서 깨짐으로써 설치하는 것을 깨지도록 해서 방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얇은 금속판을 이용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용전식이 되겠죠. 가용전식은 일단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했을 때 녹아버리면서 뭡니까? 가스를 방출시키는 거, 가용전.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온도가 일정 온도 넘으면 메탈 퓨즈 메탈이 녹아서 방출되는 것이다. 이 가용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고온 과압하에서 수소를 사용하는 장치 공정의 재질은 어느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자, 여기서는 스테인리스 강이 되겠습니다. 2번에 스테인리스 강. 그래서 내식성, 내열용 및 고온 배관용, 저온 배관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온, 고압에 우리가 사용하는 재질, 스테인리스 강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 회전도 175, 회전수가 3000rpm, 양정이 210m인 3단 원심 펌프의 유량은 약 얼마인가? 자, 요거는 이제 비교 회전도 계산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회전도는 되겠죠? 간수분의 양정, 양정의 0.75승이 되겠고요. 분의 회전수 곱하기 유량의 0.5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 회전도가 현재 175니까요. 175는 단수, 현재 3단입니다. 그죠? 3단의 양정은 210m 되겠죠? 0.75승이고요. 분의, 자, 그 다음에 회전수 3000rpm이죠. 자, 그 다음에 유량, 그죠? 현재 유량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량 x의 0.5승.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유량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31번 액화 천연가스의 탱크로서 저온 수축을 흡수하는 기구를 가진 금속 박판을 사용한 탱크는, 자, 이것은 멤브레인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탱크 자체가 LNG, LPG 등 초저온 액체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LNG, LPG 등의 초저온을 저장하는 탱크, 멤브레인 탱크.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과가스의 관이음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배관이음법 크게 세 가지, 관이음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사이음, 그 다음에 용접이음, 플랜지이음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에 리베팅, 자, 요거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관이음법 세 가지, 나사이음, 용접이음, 플랜지이음이 되겠습니다. 33번 공기 액화 분리 장치 폭발 원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공기 액화 분리 장치에 폭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 가연성,
그죠? 가연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가연성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폭발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세틸렌의 혼입, 질소 화합물의 혼입, 그 다음에 탄화수소의 생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기 취입구에서 아르곤의 혼입, 아르곤 자체는 관계가 없죠. 그죠? 아르곤 자체는 우리가 불연성이고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죠? 뭐 공기 중에 오존의 혼입, 그죠? 오존이 혼입됐다 이러면은 될 수가 있겠죠. 아르곤은 관계가 없습니다. 1번. 34번. 정압기 이상 감압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정압기 이상 감압 방지 조치 보시면은 저압 배관의 루프와 2차 측 압력 감시 장치 설치, 정압기 2계열 설치, 이런 것들입니다. 필터 설치, 그죠? 필터는 어떤 압력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이니까요. 요거는 관계가 없다.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펌프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송출압력과 송출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자, 여기서 우리가 펌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크게 공동현상과 서징현상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현상은 유속의 어떤 빠른 변화, 유속이 빨라졌을 때 보통 생긴다, 이렇게. 물론 그 외의 원인들도 있습니다만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징은 유량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한숨을 쉴 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숨을 쉬다가 어느 순간 한숨을 훅 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계나 뭐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죠? 지침이 흔들릴 수 있겠죠. 유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송출 유량의 주기적인 변동, 이런 내용으로 나오게 되면 유량의 변동, 서징 현상, 그 다음에 펌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서징 현상과 공동 현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정압기의 유량 특성에서 메인 밸브의 열림과 유량의 관계를 말하는 유량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정압기 유량 특성에서 메인 밸브 궤도와 유량의 관계를 말하면서 세 가지 특성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형, 라인형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형, 그죠? 평방근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형은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직선형, 직선형 또는 뭐 라이너형,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형, 평방근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37번. 전향장이 54m, 유량이 1.2인 펌프로 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 펌프의 축동력은 몇 ps인가? 단펌프의 효율은 80%, 물의 밀도는 1g/세제곱cm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먼저 우리가 펌프의 축동력 계산식 PS를 계산합니다. 그죠? PS는 1PS에 우리가 일의 값은 75kg/ms죠. 그래서 75로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펌프가 일한 것은 물을 이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 그죠? 물의 비중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량, 그죠? 유량, 얼마나 이송을 했느냐 되겠죠. 그 다음에 양정이 되겠습니다. 양정, 높이, 물을 퍼올린 높이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75, 그죠? 그 다음에 효율이 80%입니다. 이게 75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100%일 때죠. 그래서 0.8을 곱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유량이 1.2m 세제곱미터/민입니다. 그래서 유량의 시간의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kg/m입니다. 초기 때문에 75kg, 이거는 1ps의 값입니다. 그죠? 자, 75kg/m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60을 곱해줘야 된다. 그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의 비중량 100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량, 현재 1.2. 그 다음에 54. 양정입니다. 54m를 퍼올렸으니까요. 전양정. 만약에 흡입과 토출이 따로 있다면은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흡입양정, 토출양정. 그래서 전양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전양정.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답은 2번에 18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금속 재료에 대한 풀림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풀림과 관계없는 것은 3번 조직을 조대화하여 높은 경도를 얻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풀림이라는 것은 일정 온도까지 가열해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 그래서 재료를 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 경화된 재료의 연화. 그죠? 그래서 경도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화된다, 연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39번 정압기의 기본 구성 중 2차 압력을 감지하고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기본 구조, 정압기의 기본 구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이어프램 감지부가 되겠습니다. 감지부. 그 다음에 스프링은 부하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밸브가 되겠죠. 조정 밸브 또는 메인 밸브, 요거는 제어부가 되겠습니다. 제어부. 그래서 2차 압력을 감지해서 변동사항을 알려준다. 뭡니까? 감지한다는 거. 감지부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프램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프램의 권리는 2차 압력과 균형을 유지시켜서 2차측 압력을 설정하는 거. 요거는 이제 스프링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 메인 밸브 같은 경우는 직접 조정하는 부분, 제어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감지부는 그 신호를 감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온으로부터 고온으로 열을 보내는 냉동기의 성능계수 산정식은 성적계수, 성능계수, 성적계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COP는 통상 우리가 AW분의 뭐 Q2라는 것은 우리가 증발부하입니다. 그죠? 증발부하. 그죠? 이거로는 Q1에서 Q2를 뺀 거. 그죠? Q2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적, 뭐 레러선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해준 성적계수라는 건 효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 냉동기의 효율인데요. 효율이라는 것은 내가 준 거에 일한 거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냉동기에서 내가 준 것은 냉동기에서 내가 준 것은 압축기 쪽으로 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죠? 압축기가 일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AW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한 것은 이제 증발기 구간, 냉동기 일하는 구간, 요 구간이 됩니다. 그죠? 여기를 이제 Q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응축기 구간 Q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Q1에서 Q2를 빼주면 뭡니까? AW가 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온도로 하게 되면 T1-T2 분의 T2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고압 T1의 경우는 응축기 절대 온도가 되겠고 고온측의 절대 온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T2는 저온측, 그죠? 저압측, 뭐 증발기 쪽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해서 성적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